자,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관성하고 인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제가 이렇게 교재에 나온 내용은 한번 쭉 보세요. 보시면 다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그죠? 아니니까 중요한 포인트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십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모든 명리책에 십성이 안 나와 있는 데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의미나 상징하는 그 표상이나 이런 것들을 더 외연을 확장하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데, 곧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얘기지. 예,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제 정관을 예를 들면, 갑의 정관은 신이잖아요, 그렇죠? 을의 정관은 경이고, 병의 정관은 개고, 그리고 정의 정관은 임이고, 무의 정관은 을이고, 기의 정관은 갑이고, 병의 정관은 정이고, 신의 정관은 병이고, 임의 정관은 기고, 개의 정관은 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재관이 중요한 성분인데, 이렇게 양간들은 관하고 재하고 합을 하고, 음간들은 다 그 관하고, 특히 정관하고 다 합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원국에서 합을 하든지 아니면 대운에서 합을 하든지, 그렇죠? 그리고 세운에서도 10년에 한 번씩은 꼭 화분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기본적으로 양간은 뭔가 이렇게 그 제적인 취향, 그러니까 관이 있으면 관이 있으면 관인상생이 하기도 하고, 관 중심으로 보면 재생관도 돼요. 관의 형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간은 동태 자체나 지향점이나 방향성 자체가 재화합하려고 하는, 재 성향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고, 음간은 관으로 합하려고 하는 성분이 강해요. 좀 전에 만약에 정관이었다라고 하면 그냥 이제 딱 보면 이를테면 이렇게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만 천간에 예를 들어서 일간에 따라 가지고 정관이 어떤 글자로 오느냐, 물론 전체적으로 이 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냐 그렇지 않느냐를 더 추가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냥 일간하고 관계성을 보면 그래요. 간목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양간 같은 경우는 재성하고 합을 하지만 정관보다는 평관에 더 친합니다. 평관에. 그리고 음간 같은 경우는 관하고 합을 하지만 식상으로, 그러니까 식상은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뭔가 내 재능을 펼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로부터 나가는 거, 이런 건데, 그런 성향 성분하고 친합니다. 그러니까 성향들이 관성의 성분은 누구한테나 그렇게 올 수가 있겠지만, 그 관을 내가 직장으로 쓰느냐, 배우자로 쓰느냐, 자식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아예 내가 근원적으로 뼛속부터 맞아가지고 잘 받아들이고 잘 쓰는 그런 성향이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어쨌든 쓰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이게 당해서 쓰긴 하는데 원래 내 구조하고는 잘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임도 이제 음일간이긴 하지만 음일간이 유일하게 이렇게 비식재관인을 이렇게
양간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좀 쓰는 병화만 빼고 겁체 이거 빼고 그런 성향이 있고 이렇게 경금이 정화의 관성을 쓰는 거. 그리고 이렇게 일간 합 중에서 갑기합하는 기토하고 무게합하는 개수하고 이런 경우들이 보편적으로 조금 정관을 좀 잘 쓴다. 음간이면서도 잘 쓴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도 이 경우도 개수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또 달라요. 개수가 이렇게 이제 여자일 때는 좀 불리해. 이 둘이 만나면 항상 개수가 손해 보는 천간 조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일 경우에는 좋게 쓸 수가 있는데 여자일 경우에는 무게한테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런 거는 뭐냐면 똑같아요. 우리 사는 모습하고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남들 보기에는 신랑 잘 만났네. 직업 좋네. 아들 잘 뒀네. 이런데 실제 본인이 느끼기에는 체감도나 만족도는 떨어지는 경우 있는 거예요. 가서 일은 해도 일자리 일하는 내용은 나한테 잘 안 맞는다든지 뭐 입이 먹구멍이 포도청이다 뭐 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끝까지 봐야 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관이라는 성향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관은 이번 시간 살펴보겠지만 관성 중에 관성인 거거든요. 그 틀, 준칙, 원칙, 시스템 중에서도 그런데 그 정관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으로 들거나 하는 우리 다 배웠죠.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완전한 완성된 안 움직이는 이런 게 뭐예요? 신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간목이 신금을 만났을 때가 정관이 지대로인 거야. 원래는 모습은 딱 정관이 상징하고 있는 표상하고 딱 맞는 게 간목의 이 신금 정관이에요. 근데 이 간목은 경금하고 병화나 정화를 본래 더 호흡상으로는 더 즐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관계를 이게 지지로 내리면 그렇죠? 이게 원진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올라가면 그래서 이거 갑이 신을 보거나 이게 신이 갑을 보면 이거는 이 골룡이 피상이라 하고 이렇게 보는 거는 이게 또 신이 갑을 보면 그래도 조금 난데 갑이 신을 보는 거는 이게 둘 다 현침인데 이렇게 두뇌가 또 내지는 신경이 이렇게 편두통 같은 게 많이 있는 인자예요. 이런 글자들이 이게 자식으로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 같은 경우는 남편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편이 알게 모르게 은근히 까탈스럽고 스트레스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정관이니까 바르게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현상들이 다 있어요. 사람 속내를 다 들어가 보세요. 물론 100% 진짜 천생연분이고 하늘이 맺어진 인연이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살다 보면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좀 호불호가 나중에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건데 이런 현상들이 정관의 모습, 글자 간의 조합, 또 음양 간의 어떤 성향, 또 전반적으로 다른 글자들이 관여하는 거에 따라서 다 변화가 있다. 이래야 사실 이게 맞죠. 왜냐하면 이 팔자 8글자를 가지고 어떤 하나의 편중된 원칙 가지고 딱 그게 무슨 수학 공식 풀듯이 미적분 풀리듯이 인수분해 풀리듯이 딱딱 나온다라고 하면 인생 자체가 그렇게 오묘하거나 신비하거나 복잡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인생 자체를 해답을 내린 사람이 없다니까. 어떤 성인이든 그 누구 철학자든지 간에 지금도 오리무중인 거고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몸소 지금 이거를 경험하고 알아보려고 살아가고 있지만 살면서도 모르겠다잖아, 맞죠? 그래서 이런 명리 같은 걸 가지고 또 보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따져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다양한 상으로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드러나는 중심적인 거를 캐치할 수 있는 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런 십신, 십성, 이런 천간의 조합, 전체적인 어떤 8글자의 배치 이런 걸 가지고
보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대세운의 작용이나 영향에 따라서 흐름도 보는 거고.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만약에 이민년이라면 천간에 이미 딱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미 예를 들어서 정관으로 들어오려면 정화일간인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게 정화일간이 대한민국에 뭐 5천만 치면 500만 원 있을 텐데 맞잖아요? 상황에 따라 다를 거 아니야. 남자 여자 다르고 애들 다르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 다르고 사업하는 사람 다르고 공직 생활 다르고 전문가 다르고 다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정관이 이를테면 정인을 달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길신으로 순하게 들어오는 구조는 맞아요. 편관도 아니고 무슨 다른 뭘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합하려고 하는, 나중에 이제 천간에 지지에 형충해합 뭐 이런 걸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천간에 네 군데가 있으면 일단은 합이 먼저 끌림 현상이 있어요. 합은 서로 간에 음약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뭐 여기 있고 저 누구 브라질에 있어도 만날 사람 만나잖아요. 그게 합이거든. 끌림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임합.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직장, 남자, 또 여기 이 관인상생하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뭐 합격, 뭐 문서, 뭐 여러 가지 형태로도 돼요. 그런 현상들이 정화일간한테는 이미 이렇게 있는 거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무신생이다라고 하면 이게 넘어 들어오기가 쉽지는 않지. 왜냐하면 또 상관경관을 한번 들고 오잖아요, 그렇죠? 합이 돼서 들어오는데도 연애 상관경관이 먼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인연의 변동, 직의 변동, 왜냐하면 올해 이민이 무신 같은 경우는 천극지충을 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상관경관을 들어오는 거를 합하려고는 하는데 지지에서는 천극지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나이에 따라서 청소년이면 이건 뭐 그냥 움직이는 거니까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역마자리니까 이거 뭐 공부 기운, 공부하러 내가 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한다. 해외 유학 간다도 되는 거고, 고향 떠난다도 되는 거고, 집 떠나서 기숙사 들어간다도 되는 거고, 이렇게 쓰는 거고, 학생들이 쓰면. 아니면 어느 정도 한 40대 뭐 넘어가는 직장인이 만약 쓴다고 하면, 무신은 그동안 내가 닦아왔던 터전이나 기반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동안 내가 다져왔던 인프라라든지 그런 거랑 이별할 일, 변동칠 일, 그거랑 결별할 일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위만 만나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같이 만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성분인 거고, 어쨌든 이게 뭘 하고 또 어떤 사람이고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다 다르고, 그런데 어쨌든 올해 임수일간 같으면 정관을 논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에 아까 예를 들어서 월간의 갑이라든지 을이라든지 이러면 특히 정화가 갑목을 쓰는 경우는 아주 임수를 나이스하게 받아들여요. 근데 을목은 편인이기도 하지만 받아들이는 속도나 체감되는 게 늦어. 그래서 이런 성향들이 다 작용을 하는 거죠. 8글자에 따라서 운은 이민으로 이렇게 든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원국에서 있는 십성의 의미, 또 그리고 운에서 생극관계를 가지고 날라들어오는 의미, 전체 지지에서 천간지지 연관 작용해가지고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의미, 그런 현상들이 그대로 있는 거죠. 어떤 상황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올 한 해가 있다라고 하면, 올 한 해 지금 벌써 그 무신월이죠, 그렇죠? 이달 같은 경우가 천극지충을 딱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뭔가 올해 전반부터 좋았다라고 하면 이달에 지체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생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흐름을 타고 들어온 운을 받아왔는데 천간에서 임을 밀어내고 지지에서 인을 충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현상이 있죠. 그게 만약에 올해 전반부터 예를 들어서 안 좋았다 그러면 반대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원국이 있고 그러니까 대운은 원국을 실현하는 거고, 그 대운에서 세우는 대운의 의미를 실현하는 거고,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이런 의미들. 그래서 궁극적으로 출발을 하는 것은 원국에서. 근데 내가 원국이나 대운이나 세운에서, 즉 유년에서 오는 십성이라든지 아니면
원국에서 갖고 있는 십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그냥 십성의 상을 가지고 일단은 본다. 오늘 볼 때.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비겁 같은 경우는 견준다라는 거죠. 견주, 비견, 어깨를 견주고, 겁재, 겁재, 그렇죠? 겁재는 이렇게 이제 그 재물을 탈취하는 성분. 근데 비겁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나하고 관계된 거죠, 그렇죠? 나하고 관계되는 거고, 뭔가 나라고 하는 거는 나의 주체, 주체, 주관, 독립, 독립이 지나치면 고립, 고립이 지나치면 고집, 뭐 이런 분리, 그 다음에 파제, 이거를 그 비겁의 비견 겁제의 다른 말을 그 불록이라고 돼. 록을 나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 힘이 되고 또 뿌리가 되고 바탕이 되고 근원이 되고 몸이 되고, 그러니까 피지컬의 영향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겁재가 많다라고 하는 거는 경쟁심, 분탈심, 이게 이제 어떤 그 자아, 나는 나라고 하는 주체 의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강한 거죠.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이게 독립, 자수성가,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내가 강하면 내 힘이 강한 거니까 내가 극하는 성분인 재성을 너무 강하게 극하는 거야. 재성을 강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비겁이 강하면 재성의 이런 그 분탈, 이런 성향들이 많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있어서 비겁이 만약에 이제 없으면 비겁이 없으면 만약에 무비겁이나 이렇다라고 하면 이런 성향들이 부족하거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겁이 강한 거는 그렇죠? 비겁이 나의 에너지가 뭉치면 나한테 물이 많이 차면 흘러 넘치잖아요, 그렇죠? 흘러 넘치는 거는 식상을 내가 더 과하게 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겁이 많다라는 그만큼 활동력이나 이런 성향도 많이 있다라게 되는 거죠. 그런 왕성한 활동력, 그 왕성한 활동력은 어디서 나와요? 건강한 신체, 건강한 육체, 그리고 이 천간에 있는 그 성분이 같은 거를 비견이라 하고 다른 거를 겁재라 하는데, 이거를 지지로 내리면, 다른 성분을 지지로 내리면 이거를 그 양 잡는 칼이다 해가지고 양인이라고도 해요. 변양자를 써서 양인이라고도 하고, 그만큼 이 탈제하는 성분이, 즉 재성은 내 양명지원이기도 하고 실제 배우자이기도 하고, 그렇죠? 배우자이기도 하고, 또 남명 입장에서는 부친이기도 하고, 육친 관계에서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지에, 만약에 경금인데 지지의 신은 위에 있을 때는 이걸 비견이라고, 지지에 있을 때는 걸록이라고 얘기를 하죠. 걸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만약에 유로 들었다라고 하면 이 걸록보다도 이런 성향이 더 강하다요. 강하니까 어때요? 이러한 성향들이 더 심해져 가지고 이게 이제 비견이라는 거는 이를테면, 그래, 너 따로 나 따로 건들지만 않으면 안 달려들게, 건달노릇은 안 하는데, 이 겁재는 상대방도 자기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투쟁심, 호승심, 분탈심, 뭐 이렇게 투기심, 투기가 편재도 있지만 겁재도 많아요. 그러니까 노름, 지나치면 노름, 도박, 이런 거에 많이 빠질 수 있는 한탕 심리, 이런 게 많을 수 있는 게 뭡니까? 겁재인 거예요. 겁재. 그래서 이 비견하고 겁재가 잘 활용이 되면, 비견하고 겁재가 있으면서 중간에 이렇게 만약에 가불로 따지면
식상을 놓으면 이걸 인보상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견, 겁재가 있으면 비견만 있는 거하고 겁재가 있으면 일반 그냥 뭐 요즘 엔진 이름 다 잃어버렸는데 무슨 람다 엔진 이런 거 있으면 거기다가 터보 같은 거 더 붙인 게 겁재 같은 거예요. 그만큼 더 비견이 있는 것보다 영향이 더 세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식상을 생각하고 이걸 재로 연결할 때는 일반적인 비견이 있는 것보다 더 센 거예요. 힘이. 네, 에너지가. 그래서 한 판에 도약을 하는 이런 성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이런 겁재의 성향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겁재가 있으려면 비견이 있으면 비겁이 있으면 비겁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성향이 있는데 지나치면 파재가 되고 그렇죠? 분리가 되고 이렇게 분탈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막아줄 수 있는 거는 막아줄 수 있는 거는 뭡니까? 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성. 이거를 관이호재라 그래요. 관이호재. 그러니까 관성이 있으면 어떻다? 재성이 지켜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겁이 많을 때는 반드시 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관성이 없으면 재탈의 염려가 분탈의 염려가 항상 있게 됩니다. 항상. 그래서 이게 이제 관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관이든 편관이든 어쨌든 이런 형상들을 이런 에너지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비겁의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겁이 많으면 이렇게 관으로 나를 통제를 하거나 그러니까 무비겁인 사람은 이런 게 없죠. 주체성, 주관 이런 게 없으니까 남말에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그냥 반대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뭐 재관이 많다든지 나를 극하는 재관이 많다든지 나를 설하는 식상이 많다든지 식재가 많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나의 주체성이나 주도적인 자립성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지만 없어도 그걸 이제 보통 이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없으면 일지에 뭐 예를 들어서 보통 재관이 절태로 들거든요. 태로 들거나 이러거든요. 그러면 나를 극하는 성분들이 자체 앉은 자리에서는 로강으로 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간은 뿌리를 못 내리니까 그나마 내 주체성이나 관으로도 극을 당하면서 내 주체성이나 주관이나 이런 것들이 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판단이라든지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데든지 강남 가서 잘 되면 모르는데 쫄딱 망하고 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다단계 잘 끌려가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 아니 비겁이 좀 부족하고 이렇게 좀 인성도 정인으로 있으면 정인은 잘 받아들여요. 무비판적으로. 왜?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때 돼서 꼬박꼬박 배고플 때 이렇게 수유해주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상대방 의심을 잘 안 해요. 근데 편의는 그게 아니지. 따져보고 재고 이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갇히고 외롭고 혹시 그런데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좀 실기하고 놓치고 이런 성향이 있는데 잘 이렇게 쏟거나 이렇지는 않지. 이런 성향이 이제 다 십성이 완전한 십성이 없고 또 이렇게 뭐 다 부족한 십성이 없어요. 다 이렇게 섞여 있는데 어쨌든 이제 겁재 비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자기 독립적인 성분인 거다. 그래서 보통은 어때요? 월지가 만약에 비겁이다라고 하면 연월의 상황이 비겁이다라고 하면 그대로 보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성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비겁이 강해지면 재가 약해지는 거고 맞죠? 부친의 편재가 약해지는 거고 그러면 조상이 부친떡 볼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자수성가해야 될 일이 많은 거고 월의 환경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리고 내가 특별하게 그래 내가 하면 되지 내가 할 수 있는데